정말 드디어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방역이 뚫려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가 3월 6일을 기점으로 이제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 3월 15일에는 드디어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 0이 된 다음에 4일간 생기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종식이 되고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와 나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태도 언젠가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 주변에 GDP 덩치가 큰 나라인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는 나라인 미국입니다. 이건 작년 통계긴 한데 이 GDP 통계상으로 세계 10위 안의 국가들 중에 1, 4, 5, 6, 8위에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대충 산술적으로 10위 안의 국가들 중에서도 비중이 절반이 훨씬 넘죠. 게다가 발원지인 2위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면 세계 10대 덩치들 중에 안전한 나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발원지인 중국은 수습 단계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정점은 지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은 이제 확산 중이고 특히 미국은 이제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방역도 약하고 의료체계도 약한 아프리카는 환자 수 집계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국가들에게 확산이 되고 정점이 지나고 수습이 되려면 올해 상반기에는 종식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벌써 3월이니까요. 국제금융센터에서 주요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줄였는데,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3, 4월에 정점을 맞고 빠르게 진정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늦었죠. 지금 퍼지기 시작하는 정점을 맞을 수가 없죠. 두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으니까 세 번째부터 보면, 세 번째는 지금 이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월드뱅크 전망 기준으로 세계 GDP가 5%가 줄어드는 건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될 걸로 봤습니다. 이 정도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제껴둡시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건 무섭기도 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올해 10월쯤 꺼내서 다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때 가서도 종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보면, 그나마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 종식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세계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세계 GDP가 단체로 감소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 피해가 크냐면, 1998년에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금융 시스템은 선진화가 안 된 국가가 가장 힘들어요. 그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서해 건너 있죠. 중국이죠. 작년 1년 내내 경제 위기설에 시달리다가 12월에 겨우겨우 스물딜 하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이 정도 GDP 감소를 맞아버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락은 너무 뻔한 사실이 돼서 투자에 끌어온 빚에 대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고, 기업들이 전부 한계 기업이 돼버리면 회사채 매입을 중국 정부가 해줘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 회사채 규모에 따라 중국 정부도 감당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돼서 그때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게 금융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좋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유로존과 미국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뇌관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요. 와, 동작구만.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